채무자께서 200만 원 정도까지 회사 비용을 협상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때 좀 고민을 하셨나 봐요. 이거를 그냥 집행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한 금액이 있었잖아요.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의 태도 자체가 돈이라는 그냥 논리적인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승전보를 올리고 장수의 눈빛이에요 오늘 지금. 입성을 했잖아요, 네, 집에. 왜냐면 그렇죠. 이 집을 낙찰받기까지 그냥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10분, 20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. 왜냐면 그래, 오늘 시간 우리 넉넉히 있으니까. 네, 왜냐면 이 네. 물건을 몇 날 며칠 검색을 해서 아, 그렇죠. 몇 번씩 갖고 맞아. 그 다음에 고민 끝에 제 친구의 조언도 얻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입찰을 또 해서 1등을 해서 제가 또 셀프 등기까지 했고 그렇죠. 그리고 셀프 이- 등기를 예. 2번이나 했죠? 네, 맞습니다. 최근에. 예. 이제 한쪽 눈 감고 하실 수 있다고. 거의 법무사예요. 이제 워낙에 제가 남한테 아쉬움들이나 힘든 말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많이 겁도 먹고 힘들었죠. 첫 물건이니까. 처음에 선생님이 낙찰받고 전화가 왔었던 거죠. 이자비를 좀 요구하셨나 봐요. 그리고 경매로 취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. 예, 경매로 이 집을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도 예. 잘 알고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이미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보관비가 들어가고 집행 비용이 얼마며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. 네. 그래서 무리하게 이사비를 요구하신 거예요. 예. 500만 원에. 예, 그러다가 이제 300, 나중에 2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처음부터 쉬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네. 이제 생각이 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또 하나 네.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 아, 이래서 협의가 필요하구나. 여기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원만하게 협의하고 이런 명도가 잘 돼야 된다는 거를 지금 깨달았어요. 제가 강제집행 절차까지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수고로움과 또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다 해보는 거니까 좋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중간에 채무자께서 200만 원 정도까지 회사 비용을 협상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때 좀 고민을 하셨나 봐요. 이거를 그냥 집행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한 금액이 있었잖아요.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의 태도 자체가 돈이라는 그냥 논리적인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람관에서의 일인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는 선생님도 마음 상한 부분이 사실 있으니까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또 잘한 부분이 뭐냐면 집행하냐 아니면 협상하냐 똑같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간적으로 협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선생님 이번만으로 끝낼 거 아니잖아요. 네, 네.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. 그럼 이런 경험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. 냉철하게 판단을 네. 해야 되나 아니면 네, 감정적으로 조금 더 가야 네. 되나 그게 구분이 더 되실 것 같아요. 예. 한 몇 주일 더 걸렸고 금액이 조금 더 나오고 그거는 저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당장은 이제 잔금 납부도 했고 이자도 한 몇 번 내고 냈고 있고. 또 집행 비용도 계속 나가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까지 한 500만 원 또 들어가면 마음이 되게 허해지거든요. 내 통장 잔고가 자꾸 주는 만큼 예. 내 마음도 자꾸 비워지는 느낌도 되게 드는데 이 세입자도 받고 하면 그거는 다 까먹게 돼요.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지금 17채 한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만큼 들었구나 생각하는 거지 지금 사실 남아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수리비용 들고 이사비용 협상하면서 마음고생했던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그리고 결국에 남는 거는 들어오는 월세랑 이자밖에 없다고 그냥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앞으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은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. 17채 정 선생님도 못 해봤어요. 근데 집행 못 해봤잖아요. 네. 아 그렇다면 진기한 강병을 아 그럼요. 봤어요. 어떤 경험보다 소중한 배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. 이제 순간적으로 네.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, 아, 이제 제가 명도의 기술이 많이 부족한가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니, 근데, 첫 상대가 너무 세서 예. 어떻게 그 좀 사람은 가만히, 작정하고 예, 선생님한테
이렇게 달려든 이렇게 거니까. 하셔서 그 돈이 고생을 좀 하더라도 아까웠어요, 솔직히. 잘했어요. 네. 그분은 뭐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지도 않았지만 선생님 만약에 150, 200을 얘기했으면 그분은 제 생각에 300, 400을 요구했을 사람이에요. 나가기 전에. 네, 네. 그리고 그 돈 더 안 주면 똑같이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잘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할 때 기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남이 만들어줄 수 없는 거라고 네, 생각해요. 네. 선생님 마음에서 이끌리는 그 기준이 생긴 것 자체가 저는 이 부평동 물건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네, 생각이 네, 좀 들어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빛이 달라졌거든요. 아 진짜. 아니, 제가 이거, 장수의 눈빛이 아니라 이 강제 집회에 오면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하고 그다음에 강제 집회 신청하고 집행관님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지금 해왔던 일을 쭉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착한 일들을 사람의 경험. 네. 아 그러니까요. 아니 저도 경험을 못 해본 건데. 셀프 느낌 두 개 받았는데. 셀프 맞아. 두개 받았고. 그냥 막 하게 되더라고요. 막 공부를 해가면서 아, 그렇죠. 막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론은 저걸 납찰 받아놓긴 했는데 이미 등기상은 내 이름이 올라가져 있고 대출이자 나가고 있는데 저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잖아요, 선생님. 그렇죠.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나 이거 못할 거니까 뭐 누구한테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진행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요.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 힘든 것처럼 그렇죠, 그렇죠. 채무자한테 처음 전화할 때, 그렇죠. 뭐 처음 만날 때, 아니면 이제 법원을 처음 갈 때, 모든 게 다 처음에 힘들었지만 아,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안 힘들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조금 네. 더 무뎌지죠. 그게. 네. 네. 해봤으니까. 맞습니다. 부동산 인도명령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세부 등기 하면서 부동산 인도명령 같이 신청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법원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면 내용 증명 송달을 가잖아요. 네. 강제집행 신청하려면은 채무자한테 송달이 돼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 고의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렇게 네. 되면 이게 뭐 한 달, 두 달 이게 송달 좀 그렇죠. 확정이 될 때까지 내지는 또 주소 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다른 법원은 있을 수 있는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송달이 갔다가 이 채무자가 받지 않으면